이제 공식적인 통계로는 미국에서 한 밀레니얼 세대 중에 한 반 정도는 사실은 출퇴근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10년 뒤 우리가 일하고 주거하는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네, 다들 약간 부동산에 되게 고민이 많은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약간 부동산에 약간 제약이 없이 뭔가를 하게 하고 싶다. 약간 이게 사실 되게 근본적인 생각이고요. 네. 국내 1위 부동산 자산운용사 이지스 자산운용 그리고 퓨처플레이가 함께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테커 플러스, 그들이 투자한 10년 뒤 부동산의 미래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밀레니얼들의 일과 주거의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로컬스티치의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소유자나 투자자에게 건물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회사고요. 현재 서울에서 12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퓨처플레이 대표 유중입니다. 저희는 이지스 자산운용과 함께 로컬스티치에 투자했습니다. 로컬스티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인가요? 사실은 이제 부동산이 딱딱한 자산이잖아요. 시대는 되게 빨리 변하는데 바뀌기 쉽지 않은 약간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에 밀레니얼 세대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세대들이 일하는 방식이랑 사는 방식 자체가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공식적인 통계로는 미국에서 한 밀레니얼 세대 중에 한 반 정도는 사실은 출퇴근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반이나요? 네, 한 40%, 45% 정도. 이제 2019년 정도 통계로는 그렇다고 해요. 아침에 이제 출퇴근하고 약간 이런 베이스들을 점점 많이 떠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전 방식의 이제 집이나 일터에서 일하고 살지를 않는 거죠. 좀 다른 방식의 실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뭐 4인 가족이면 이제 뭐 안방이 있고 네, 뭐 네, 애들 네. 방이 있고 네. 출퇴근이 좀 용이한 위치에 네, 네. 지하철이 있거나 아니면 네, 뭐 네. 그런 맞아요, 버스 맞아요. 노선이 있는 데다가 네. 이제 아파트를 짓고 거기 몰려가서 살게 한다면 네. 핵심적으로는 밀레니얼들이 일할 때 능동적인 사람들이랑 모여서 절대적인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공간이랑 주거 공간을 믹스해서 이렇게 스스로 발전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이제 살고 일하고 막. 그럼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 먹고 자고 일도 하고. 네. 그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먹고 살고 뭐 이러는 것 자체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에 비해서 퀄리티 자체가 그닥 높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먹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 환경 자체를 이해관계자를 잘 조율하면 지금 같은 비용의 월세를 내거나 같은 비용의 식비를 내더라도 되게 괜찮은 걸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를 조금씩 실험을 해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핵심적으로는 이제 밀레니얼들이 일하는 공간이랑 주거 공간을 믹스해서 이렇게 스스로 발전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이제 살고 일하고 막 그런 접목시키는 모델이 메인 가설이고요. 그 가설을 이제 실험하고 있는 중이죠. 원래 뭘 하시던 분이셨고 네,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저는 원래 이제 건축 설계 전공이고요.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부업으로 이제 로컬스티치를 시작한 거예요. 설계 회사에서. 부업으로. 네, 부업으로. 설계 회사의 네. 약간 부업 같이. 네. 그 막 이렇게 아이디어 했는데 까여가지고 이거 내가 해야지 막 이런 그런 건가요? 약간 친구들이랑 조그만 소형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클라이언트 베이스로 일해주다 보니까 원래 생각했던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때 같이 일하던 코파운더들이랑 생각한 거는 그냥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우리끼리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로컬스티치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때 이제 구상했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거였어요? 맨 처음 시작했을 땐 숙박업이었어요. 숙박업. 그래서 13년에 1호점을 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관광객이 되게 많이 오고 있었거든요, 홍대에. 그래서 비즈니스 호텔들을 막 허가를 막 내주고 있었던 시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여관을 고쳐가지고 동네 가게들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약간 네트워크형 호텔 같이 만들면은 주변 상권에 매출도 올려주고 외지 사람들도 들어와서 동네 문화도 즐기고 약간 이 컨셉에 어느 정도 공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도시 재생과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숙박이 네, 뭐 약간 그런 거죠. 네. 이제 초기 비용도 되게 한 몇 억이면 되고 리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1호점을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뭐 공사는 막 직접 하셨고. 네. 사실 저희 공사 직접 하니까 그때 한 1억 5천 정도 돈을 들여서 이제 1호점을 만든 것 같은데 2년 정도 숙박업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약간 피벗하면서 15년도부터 코워킹 코리빙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운영을 했었고, 거기서 2년 정도 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약간 대기 수요가 좀 쌓였어요. 부동산 값도 되게 오르고 해서 빈 건물도 좀 많이 생기고, 이제 좀 다르게 살고 싶은, 창의적으로 일하고 놀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게 체감상 느껴져서 입주하고 싶다는 분들 늘고 나서, 그래서 이거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코파운더랑 유럽을 한 바퀴 좀 대도시들 돌고 왔었는데, 저희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던 이제 호텔 브랜드들이나 아니면은 저희처럼 이제 소형 자본들이 비슷한 서비스들을 이렇게 출시하는 걸 보고선 이게 사업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법인을 분리하고 이제 확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단순히 주거나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육
배움의 문제도 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부동산에서 되게 자유로워지는 거. 네, 다들 약간 부동산에 되게 고민이 많은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약간 부동산에 약간 제약이 없이 뭔가를 하게 하고 싶다. 약간 이게 사실 되게 근본적인 생각이고요. 네, 극단적으로는 이제 그 공간에서 이제 창의적인 일을 하거나 등등등 했을 때도 그게 일종의 약간 임대료를 대신할 수 있는 약간 이런 구조가 예전에 상상만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큰 플레이어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빠른 시간 안에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중위님 왜 투자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고 또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일터와 집을 아무리 공공간으로 만든다고 해도 여기에는 취향이라는 게 존재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고민 같은 게 필요한데 유일하게 로컬 스티치가 그걸 고민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주저없이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지스는 왜 투자를 했을까요? 이지스는 왜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로컬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뭐 연남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무슨 버려진 곳인데 사실 뭐 연남동 자체가 워낙 핫플레이스니까 거기를 우리가 1층은 리테일, 중간층은 코워킹 스페이스, 그리고 상층은 코리빙 하우스로 해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주거도 하고 F&B 먹고 마시고 하는 것까지 그래서 돈의 흐름이 내부적으로 돌 수 있게끔 그랬을 때 그게 내노라한 번듯한 곳에서 돈 많이 가지고 구성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도시 내에서 소외된 공간을 직접 찾아서 그거를 새롭게 다 꾸며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를 다시 생기 있게 해주고 그러면서 그 골목이 살아나고 그 주변에 다른 것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 또 이제 또 지나다니게 되고. 근데 진짜 이 자본시장은 무서운 게 아무리 작은 건물을 갖고 있어도 건물주들이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여기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내 건물 가치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좀 임대료를 못 벌더라도 그걸 양보하더라도 건물 가치가 빠르게 올라가면 더 큰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로컬 스티치 같은 회사를 건물주들이 찾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기누설을 하자면 오늘 역사의 길이 남을 엄청난 계약을 하나 하셨어요. 저희 다음 지점 사인을 하나 했는데 약간 말씀하신 좀 규모가 큰 180실, 200실 정도 되는 규모의 이제 한 200명 정도 같이 살 수 있는 지점을 이제 개발하기로 사인을 했어요. 이제 코로나도 있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원래 전통적으로 이용하던 형태에서 다르게 운영하시려는 리즈들이 건물주도 있고 약간 투자자도 있어서 그 중에서 합이 잘 맞는 이제 곳이랑 이제 먼저 계약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호텔로 운영하던 걸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약간 피벗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사인을 했죠. 작년부터는 시청이나 쪽에서 지점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가로수길에 아마 8월 초 정도에 오픈할 예정으로 지금 이제 준비에 들어갔죠. 10년 뒤 우리가 일하고 주거하는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10년 뒤에는 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처럼 데이터 기반의 테크 기반이 아닌 데들도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좀 더 기술의 발전과 등등등이 붙어지면 사실 이게 엄청 가속화되는 거잖아요. 그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도 항상 요 앞으로 3, 4년이 공간 비즈니스 시장에 되게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리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변화가 좀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물리적인 환경에서 자유로운 형태로 삶을 변화시켜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한 1년, 2년 사이에는 사실 2,000명 정도 규모의 확대랑 멤버십 확장을 메인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약간 모수가 모이다 보니까 개인 브랜드로서 괜찮은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입주자들 중에서. 내가 뭐 셰프인데 내가 유튜브인데 내가 작가인데 저나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봤을 때 저 친구는 약간 21세기의 인간형인데 그럼 친구들이 이 모수가 많아지니까 한두 명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더 잘 되게 매니지먼트를 하고 이렇게 살아도 간지나게 괜찮게 살 수 있어. 그래서 약간 그런 거에 기여를 하는 회사가 되고 싶다가 비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로컬 스티치의 내부적인 KPI는 멤버십 숫자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숫자 외적으로 보고 있는 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게 계속 잘 돼서 다양한 걸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야 사실은 저희 같은 회사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파이가 커지는 거니까. 트렌드가 돼서 예정된 미래를 앞당기고 맞아요. 그러니까. 중위님 앞으로 성장해 나갈 로컬 스티치를 시청자분들이 볼 때 재밌게 가졌으면 관전 포인트. 삶의 방향이 바뀌면 사람들의 삶의 트렌드가 바뀌면 그 삶을 담는 집이나 일터의 모습도 바뀐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컬 스티치 같은 회사가 흥하고 위웍이라든가 이런 회사가 흥한다는 거는 그냥 로컬 스티치가 사업을 잘해서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로컬 스티치 같은 회사가 어떻게 잘하는지를 관찰하시면서 그런 삶의 변화를 눈치채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 삶의 변화에 올라탈 수 있는 사업을 같이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특히 로컬 스티치에 살면서 사업 기획을 하면 더 잘 되겠죠?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